62살 진영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비혼주의자였죠. 그런데 오늘 작은 패키니즈 한 마리가 그의 반려견 덕구에게 다가옵니다. 강아지 주인은 63살의 매력적인 여성 김연희입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의 강아지들은 이미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2살 진영수가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비혼주의자였죠.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외롭네. 영수는 옆에 앉은 패키니즈 덕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덕구가 헥헥거리며 혀를 내밀고 있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덕구야. 그때였습니다. 작은 패키니즈 한 마리가 덕구에게 다가왔어요. 덕구는 갑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죠. 세상에, 이 녀석이 다른 강아지한테 관심을 보이다니요. 어머, 죄송해요. 순이가 폐를 끼치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63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62살 먹은 남자가 말이죠. 덕구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덕구를 봤어요. 이 녀석이 순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그러게요. 처음 보는 광경인데. 저도요. 순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아, 진영수입니다. 영수는 황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악수를 하는 동안 영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자주 이 공원에 오세요? 네, 매일 덕구 산책시키러 와요. 연희 씨는요? 저도 매일 와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시간대가 달랐나 봐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구와 순이는 여전히 서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혼자 사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연희 씨는요? 저도요. 비혼주의자거든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평생 혼자가 편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외롭더라고요. 영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가을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공원에서 공연이 있던데 오늘 저녁에 클래식 기타 연주회래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영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클래식 기타요? 좋아해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갈까요? 영수는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또 쿵쾅거렸죠. 이럴 수가. 62살에 설렌다니요. 그날 저녁 야외 음악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수는 일찍 나와서 좋은 자리를 잡아뒀어요. 연희가 보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영수 씨, 여기 계셨네요.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오후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화장도 조금 진하게 한 것 같았죠. 와, 예쁘게 입으셨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연희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유, 뭐려. 그냥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구와 순이도 주인 옆에 얌전히 앉았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죠. 클래식 기타의 부드러운 소리가 가을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영수는 연희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달빛 아래 연희의 옆얼굴이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덕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이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순이 옆에 딱 붙어 앉는 거예요. 덕구야, 이리 와. 영수가 속삭였지만 덕구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순이도 덕구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덕구 옆에 앉아 있었죠. 괜찮아요. 우리 순이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연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덕구가 이렇게 다른 강아지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순이도 그래요. 항상 다른 강아지들한테는 관심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영수는 일어서려다가 연희에게 물었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들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덕구와 순이는 이미 한 식구처럼 나란히 걸었죠.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이 코를 찔렀어요. 뭐 드실래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카페라떼요. 2잔 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간식도 2개요. 영수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영수가 물었죠.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랑 나와서 좋아요. 연희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사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았는데 오늘은 참 좋네요. 영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외롭잖아요. 맞아요. 특히 밤에요. 집에 들어가면 덕구밖에 없어요. 그래도 덕구가 있잖아요. 전순이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강아지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라떼가 나왔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죠. 그런데 연희 씨, 뭐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미술학원 운영했어요. 30년 넘게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업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뭐 하세요? 은퇴했어요. 예순부터요. 젊었을 때 주식 좀 해놔서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부럽네요. 저도 학원 정리하고 이제 그냥 놀아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죠.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카페 주인이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영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헉, 진짜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연희도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영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연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연희가 몸을 움츠렸죠. 추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영수는 재킷을 벗으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연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걸었죠. 연희의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덕구와 순이도 느릿느릿 걸었죠. 여기에요. 연희가 아파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영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수 씨. 저도요, 연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또 봐요.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내일도 산책 나오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덕구랑 순이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연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희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 완전히 빠져버렸잖아. 덕구가 영수를 올려다봤어요. 꼬리를 흔들며 킁킁거렸죠. 너도 그렇지. 순이 좋지. 덕구가 짖었습니다. 영수는 웃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62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영수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거나 입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일 깨끗한 셔츠를 꺼내 걸어뒀죠. 한편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수의 다정한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죠. 이거 뭐야, 나 왜 이래? 연희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이가 침대 밑에서 킁킁거렸어요. 순이야, 내일 또 덕구 보러 가자. 순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웃었어요. 63살에 설레는 것도 나쁘지 않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6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거울을 들여다봤죠. 에이,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뭐. 나이가 나이인데.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요. 옷을 입었어요. 어젯밤에 골라둔 셔츠를 입고 바지도 다림질한 걸로 골랐죠. 어때, 덕구야? 괜찮아. 덕구가 짖었습니다. 영수는 웃었어요. 그래, 나가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영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연희가 올까? 혹시 어제 하루만 나온 건 아닐까?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영수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에이, 안 오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영수 씨. 뒤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연희 씨. 왔어요? 네,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연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은 게 보였어요. 화사한 노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머리도 곱게 빗었죠. 덕구와 순이는 만나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로 킁킁거리며 반가워했어요. 산책할까요?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강아지들이 앞장섰죠. 어젯밤 잘 잤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연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잤는지 서로 알고 있었죠. 근데 말이에요, 영수 씨. 연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처음 만났잖아요.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연희도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마주봤죠.
맞아요. 너무 빨라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연희 씨. 네. 전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62살 먹고 말이에요. 연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요. 진짜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영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놀라 영수를 봤어요.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좋아요. 천천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연희는 매일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죠. 마치 10대 연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연희는 당황했죠. 큰일이다. 순이가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때 영수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고마워요, 영수 씨. 두 사람은 좁은 우산 아래 바짝 붙었어요. 연희의 어깨에서 장미 향기가 났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제 집이 가까워요. 잠깐 들어갈래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럴까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집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와, 깨끗하네요.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좀 결벽증이 있어요. 영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차 끓여줄게요. 앉아 계세요. 영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연희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풍경 사진이었어요.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수 씨, 사진 찍으세요? 네, 취미예요. 영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어요. 멋지네요. 작품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놀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젊었을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사업 키우느라요. 힘드셨겠네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죠. 영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후회해요? 가끔요. 특히 요즘에요. 왜요? 외로우니까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진짜 외로워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진짜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죠. 연희 씨. 영수가 연희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어요. 영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연희도 영수의 목을 감싸며 화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닫아뒀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자기. 영수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았어요. 연희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하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고 매일 전화했어요. 어느 주말, 연희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저녁 해줄게요. 정말요? 좋죠. 영수는 설렜습니다. 연희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연희의 집은 아담했어요. 원룸 아파트였죠. 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영수가 감탄했어요.
좁아요. 혼자 살기엔 괜찮은데. 전혀요. 아늑해요. 연희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 연희를 지켜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연희의 뒷모습이 사랑스러웠죠. 뭐 도와줄까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금방 돼요.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와, 맛있겠다. 영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입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영수가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연희가 말렸습니다.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저 손님 아니에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연희 씨 남자친구요. 연희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진짜. 부끄러워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영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맞긴 한데. 그럼 남자친구가 설거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영수는 연희 옆에 섰습니다. 둘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희가 영수의 어깨에 기댔어요. 영수 씨. 네. 행복해요. 진짜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연희 씨 덕분에요. 영수가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연희는 영수의 품에 안겼어요. 영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모르죠.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게요. 혹시 헤어지게 되면 어떡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슬퍼하면 되죠. 지금은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행복해요. 연희가 영수를 꽉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연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저 민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이모, 큰일 났어요.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형부가? 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봐야 한대요. 연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수가 연희를 붙잡았죠. 무슨 일이에요? 형부가 쓰러졌대요. 미국에서요. 영수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언제 출국해야 해요? 내일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행기표 예매하고요. 영수가 연희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공항이었습니다. 영수는 연희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연희의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빨리 다녀올게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녀와요. 형부분 잘 돌봐드리고요. 영수도 연희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영수 씨, 혹시 제가 올해 못 들어오면 어떡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가죠. 뭐? 영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죠. 진짜요? 당연하죠. 우린 연인이잖아요. 연희가 영수를 꽉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랑해요, 영수 씨. 저도 사랑해요, 연희 씨. 연희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연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연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이거나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죠. 영수 씨, 보고 싶어요. 화면 속 연희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도요. 많이 힘들어요? 네, 형부 상태가 안 좋아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조카는 괜찮아요? 15살인데 겁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연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하지만 연희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공원을 혼자 걸었어요. 덕구만 데리고요. 벤치에 앉아 연희를 기다렸지만 연희는 없었죠. 덕구야, 순이 보고 싶지? 덕구가 슬픈 눈으로 영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연희 씨 보고 싶어.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형부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럼요. 제가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카도 어리고 아무도 없어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어쩌면 더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 씨,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가 어떡해요? 언니가 죽기 전에 형부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연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당연히 거기 계셔야죠. 전 괜찮아요. 영수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영수 씨,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100년이라도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덕구가 다가와 영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사랑하는 게.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2살에 처음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연희와 통화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연희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불안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틀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지예요. 이모 조카요. 민지 씨, 연희 씨 괜찮아요? 아니요.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네. 한국에 계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갈게요. 병원 이름 알려주세요. 영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덕구를 이웃집에 맡기고 짐을 쌌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챙겼죠. 연희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영수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연희 씨. 영수가 다가갔어요.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영수를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영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당연히 와야죠. 연희 씨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영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어요. 필요 있어요. 엄청 필요해요.
영수가 연희의 이마에 손을 가져갔어요. 열이 있었죠. 아직 열이 있네요. 어제보단 나아요. 무리하셨어요. 왜 혼자 다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영수가 연희를 안아줬습니다. 연희는 영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는 그날부터 연희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연희가 먹을 죽을 끓여왔고 약도 챙겨줬죠. 형부가 입원한 병실에도 찾아갔습니다. 형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죠. 민지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영수가 다가갔어요. 아저씨가 영수 씨시죠? 이모한테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이모 돌봐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지 씨도 힘들겠어요. 무서워요. 아빠마저 돌아가시면 전 혼자 남는 거예요. 민지가 영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영수는 민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퇴원했어요. 영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죠.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준 것도, 이렇게 돌봐준 것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달려가는 거죠. 영수가 연희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영수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연희는 형부 집에 머물렀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 생각뿐이었죠. 연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 연희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자요? 아니요. 못 자겠어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지금 갈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호텔 어디예요? 영수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연희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영수가 내려가 연희를 맞이했죠. 왔어요. 연희가 영수를 보자마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영수는 연희를 벽에 가볍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오랜 그리움이 담긴 키스였죠. 연희도 영수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로 향했어요. 영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많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요.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청춘처럼 뜨거웠죠.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연희를 바라봤어요. 잠든 연희의 얼굴이 평화로웠죠.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내 사랑. 영수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수 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고생하시고요. 고생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행복이죠. 연희가 영수를 꽉 안았습니다. 영수 씨, 한국의 일은 괜찮아요? 은퇴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요. 전 시간 많아요. 필요한 만큼 여기 있을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연희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영수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연희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연희와 함께 형부를 돌봤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민지도 챙겼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형부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죠. 고맙네, 영수 씨. 자네 덕분이야.
형부가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연희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먼. 형부가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형부는 퇴원했어요. 이제 집에서 요양하면 됐죠. 영수 씨, 이제 한국 가셔야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덕구도 보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지가 영수를 안아줬어요. 영수와 연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연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일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요? 혼자는 못 산다는 거요.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요. 영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연희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네. 결혼은 아니더라도 같이 살아요. 떨어져 있기 싫어요. 연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이웃이 덕구를 데려다 줬어요. 덕구는 영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죠. 덕구야, 보고 싶었어. 영수가 덕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덕구는 영수의 얼굴을 핥았어요. 순이도 있어요. 연희가 캐리어에서 순이를 꺼냈습니다. 덕구와 순이가 만나자 서로 킁킁거리며 반가워했죠. 애들도 우리처럼 그리웠나 봐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영수의 집이었습니다. 연희의 짐을 옮기는 날이었어요.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거네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네, 엄청요. 평생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저도 떨려요. 근데 설레기도 하고요. 영수가 연희를 안아줬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사랑하잖아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2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어색했죠. 영수 씨, 코 안 골아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연희 씨는요? 저는 안 골아요. 대신 이갈이해요. 영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가 웃겨요? 귀여워서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영수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잘 자요, 여보. 연희가 영수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2사람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봤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여자가 영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희도 놀라 여자를 바라봤죠. 민서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연희가 물었어요. 제 딸이에요. 영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딸이요?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들어와. 영수가 민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연희와 영수도 맞은편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언제? 일주일 전이에요. 암이었어요. 영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장례는? 혼자 치렀어요. 엄마가 그러래요.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말라고요. 왜? 아버지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시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수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딸이요. 근데 왜 찾아왔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연락처를 줬어요. 아버지를 만나보라고요. 민서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것도요. 아버지한테 드리래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연희 씨, 죄송해요. 영수가 연희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연희 씨. 영수가 연희를 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이미 현관문을 나섰어요. 공원이었습니다. 연희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순이가 연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죠. 영수 씨한테 딸이 있었다니.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미국에서 함께 지냈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한 걸까? 연희는 서운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시간 후 영수가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희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연희 씨. 영수가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연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왜요? 나를 못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끄러웠어요. 뭐가요? 책임지지 못한 과거가요. 젊었을 때 짧게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저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막 시작됐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만 보냈어요. 매달요. 계속요? 네, 35년 동안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요. 그럼 민서 씨는요? 몇 번 만났어요. 어렸을 때요. 근데 민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만나지 말라고. 민서가 혼란스러워한대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졸업식도 몰래 갔고 취직했을 때도 축하 선물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연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쁜 아버지예요. 무책임한 사람이고요. 아니에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35년 동안 양육비 안 빠뜨리고 보내요. 무책임한 사람이 멀리서라도 지켜봐요. 하지만 영수 씨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웠던 거고요. 연희 씨. 영수가 연희를 바라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화도 났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수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줘요. 뭐든지요. 약속할게요. 2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아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연희가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민서 씨, 처음 뵙겠어요. 김연희예요. 연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예요. 민서도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셔서 힘들었겠어요.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장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럼 제가 해줄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민서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앉아 있어요. 연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수와 민서는 거실에 앉았어요. 연희 씨 좋은 분이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민서야, 엄마 편지. 영수가 아까 받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아직이요. 읽어보세요. 영수는 편지를 폈습니다. 영수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35년 동안 감사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양육비 보내주셔서요. 전 영수 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선택으로 민서를 낳았고 영수 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민서를 부탁드려요. 저는 민서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요. 민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부디 민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영수 씨. 안녕히 계세요. 영수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도 울었어요. 연희가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영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집도 정리해야 하고요. 여기 와서 살래? 영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민서가 놀라 영수를 봤습니다. 우리 집 방 하나 남았어. 거기 쓰면 돼. 하지만 연희 씨는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민서 씨도 이제 가족이니까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영수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연희 씨도요. 민서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며칠 후 민서는 영수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에 다 들어갔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봤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와 영수는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 씨, 괜찮아요? 뭐가요? 민서 씨 받아들이는 거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요? 네. 평생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연희가 영수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좋아요. 민서 씨 착한 것 같아요. 그죠? 엄마 닮아서 착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근데 연희 씨. 네. 우리 결혼할까요? 연희가 놀라 영수를 봤어요. 갑자기 왜요? 민서한테 떳떳하고 싶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부부로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영수가 연희를 꽉 안았어요. 사랑해요, 연희 씨.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다음 날 아침 영수와 연희는 민서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영수가 민서를 거실로 불렀어요. 네, 아버지. 민서가 앉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어.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민서가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민서야, 괜찮겠니?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하죠. 오히려 좋아요. 아버지 혼자 계신 것보다요. 고마워, 민서야. 영수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은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영수와 연희의 친구 몇 명, 그리고 민서였습니다. 연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웠죠. 영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멋있었어요.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진영수 씨, 신부 김연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신부 김연희 씨, 신랑 진영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도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민서는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했죠. 아버지, 연희 씨 축하해요. 민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민서 씨. 연희가 감동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부모님 결혼식인데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영수와 연희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됐네요. 연희가 영수를 바라봤어요. 네, 드디어요. 영수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요. 그쵸. 인생 참 모르는 거예요. 영수가 연희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요, 연희 씨. 제 인생에 와줘서요. 저야말로요. 영수 씨 덕분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부부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사랑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기검진이었죠. 연희도 함께 갔어요.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영수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불렀어요. 영수와 연희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좀 있으시네요. 심장이요? 영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요.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아요. 약 드시고 운동 적당히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관리 잘하면 된대잖아요. 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영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심장병이라니.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연희는 어떡하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옆에서 연희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영수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하고 싶은데.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연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덕구를 데리고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죠. 죽기 전에 뭘 해야 하지? 연희한테 뭘 남겨줘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산책 중이야. 왜?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정말? 누군데? 회사 동료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좋겠구나.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데려와.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영수는 웃었습니다. 민서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민서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36살의 차분한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인사했습니다. 반갑네. 영수라고 해. 영수가 악수를 했어요. 연희도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라고요. 준호가 영수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나쁜 아버지였어. 아니에요, 아버지. 민서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전 그걸 알아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민서야. 며칠 후 영수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약이었어요. 매일 3번씩 먹어야 했죠. 연희는 영수의 약을 챙겨줬습니다. 식사도 건강하게 준비했어요.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를 많이 넣었죠. 영수 씨, 약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운동은요? 오늘 아침에 산책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영수는 연희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병자를 돌봐야 하다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수는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죠. 연희 씨. 영수가 연희를 깨웠습니다. 왜요? 연희가 눈을 떴어요. 가슴이 아파요. 연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얼마나요? 엄청 아파요. 연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민서도 깨웠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들것에 실렸어요. 연희와 민서가 함께 탔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영수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연희와 민서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연희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가 일어섰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수술 성공했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재발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유리창 너머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영수의 모습이 가슴 아팠죠. 영수 씨, 제발 깨어나요. 연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서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연희 씨. 아버지 강한 분이에요. 민서가 연희를 안아줬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연희 씨.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수 씨, 깨어났어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심근경색으로 수술했어요. 아, 그랬구나. 영수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사한 게 다행이에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연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영수를 돌봤습니다. 죽도 끓여왔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민서도 퇴근 후 매일 들렀죠.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탁 쳤습니다. 아야,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2주일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죠. 영수 씨, 천천히 가요. 연희가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영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물 마실래요? 연희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영수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연희를 바라봤죠. 연희 씨, 미안해요. 왜요? 이런 몸으로 결혼해서요. 짐만 되고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요. 아플 때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연희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어머, 민서 씨. 이거 다 언제 했어요? 아까 일찍 퇴근해서 했어요. 고마워, 민서야. 영수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히 해야죠. 아버지 아프신데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며칠 후 연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영수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영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약은 잘 먹고 있어요? 네,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그날 밤 영수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여행 갈까요? 갑자기 왜요? 그냥 가고 싶어서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 몸 상태가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니면 돼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제발요. 가고 싶어요. 영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어디 갈까요? 제주도요. 바다 보러 가요. 좋아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민서가 공항까지 바래다 줬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연희 씨도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와, 공기 좋다. 영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길 잘했어요. 두 사람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경치 좋네요. 연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며칠 쉬면서 천천히 구경해요. 좋아요. 첫날은 그냥 쉬었습니다. 영수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둘째 날 해변을 산책했어요. 덕구와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강아지는 파도를 쫓아 뛰어다녔죠. 강아지들 보니까 좋네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저렇게 행복하죠? 당연하죠. 연희가 영수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쁘다.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연희 씨가 더 예뻐요. 영수가 연희를 바라봤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늙었는데요. 늙어도 예뻐요. 제일 예뻐요. 두 사람은 멈춰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요. 정말 고마워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수 씨 만나서 행복해요. 영수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하죠? 연희가 물었습니다. 좀요. 근데 행복해요. 저도요. 영수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키스했어요. 연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셋째 날, 영수는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숨이 찼어요. 영수 씨, 괜찮아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한 것뿐이에요. 병원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연희는 옆에 앉아 영수를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자 영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좀 나아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진짜 놀랐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요. 그날은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누워 있었고, 연희는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넷째 날, 영수는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좋아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커피 마실래요? 네, 아메리카노요. 영수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어요. 경치 좋네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영수 씨, 제주도 어때요? 좋아요. 연희 씨랑 함께라서 더 좋고요. 저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 건강이 안 좋잖아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고요. 그래도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연희 씨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짐 아니에요. 우리 부부잖아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연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아버지, 연희 씨,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제주도 공기가 좋았나 봐.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매일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연희는 영수를 극진히 돌봤죠. 어느 날 민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연희 씨, 제가 결혼해요. 정말? 영수와 연희가 동시에 물었어요. 네, 준호 씨랑요. 축하해, 민서야. 영수가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받아주셔서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민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민서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민서야, 행복해라. 네, 아버지. 고마워요.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습니다. 영수는 객석에서 지켜봤어요. 연희가 옆에 앉아 영수의 손을 잡아줬죠. 우리 민서 다 컸네요. 그러게요. 벌써 시집 가고요. 시간 참 빠르죠.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결혼식 후 영수와 연희는 다시 둘만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신혼집으로 가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지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와 연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죠. 기억나요, 연희 씨? 영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1년 전, 바로 이 벤치에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덕구랑 순이가 서로 좋아해서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연희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연희 씨 행복해요? 네, 엄청 행복해요. 영수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희가 영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맛있어요. 역시 연희 씨 손맛이 최고예요. 영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 하니까요. 네, 많이 먹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영수 씨. 연희가 놀라 영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앉아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물을 가져다 줬어요. 물 마셔요. 고마워요. 영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상태가 나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 병원 가요. 꼭이요. 알았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후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상태가 좀 나빠졌네요. 약을 바꿔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나빠졌어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가 영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영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자주 숨이 차고 기운이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영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연희 씨. 영수가 신음했어요. 영수 씨, 어디 아파요?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슴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연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민서에게도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영수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연희와 민서는 밖에서 기다렸죠.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민서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와서 민서를 안아줬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가 연희를 붙잡았어요. 영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틀 후 영수는 잠깐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옆에 있었죠. 연희 씨.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연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이렇게 돼서요. 약속 못 지켜서요. 무슨 약속이요? 100년을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연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요, 연희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영수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죠. 연희는 매일 영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수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덕구랑 순이가 서로 좋아해서 우리도 만났잖아요. 그때 영수 씨가 저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63살에 설레는 거 있죠. 연희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 씨가 미국까지 와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울었어요. 우리 결혼했을 때도 정말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영수 씨,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요. 연희가 영수의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 밤 영수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오후 11시 47분,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영수를 꽉 안았어요. 울부짖었죠. 영수 씨, 안 돼요. 깨어나요. 제발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달려와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영수의 친구들, 민서의 친구들, 연희의 친구들. 연희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사흘 후 장례를 마쳤습니다. 영수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매주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영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죠. 영수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영수 씨가 좋아하던 가을 날씨예요. 덕구가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현관문만 쳐다봐요. 영수 씨 오시나 하고요. 연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엄청 많이요. 밤에 잠들 때마다 옆에 영수 씨가 없어서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영수 씨가 남겨준 사랑이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영수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죠. 어느 가을날 연희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덕구와 순이를 데리고요. 영수와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았어요. 영수 씨, 여기 기억하시죠?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정말 떨렸어요. 영수 씨 보는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죠. 1년밖에 함께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영수 씨, 보고 싶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민서였죠. 연희 씨, 여기 계셨네요. 민서야. 연희가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함께 가려고요. 고마워, 민서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구와 순이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연희 씨.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영수 씨 만나서 행복했어.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연희 씨 만나서요. 그럴까? 당연하죠. 아버지 표정 봤어요. 항상 웃으셨잖아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수 씨 참 많이 웃었지.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덕구와 순이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영수 씨, 잘 자요. 연희가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요. 연희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영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연희의 얼굴을 비췄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별이 왔어도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죠. 영수와 연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했고 끝났지만 영원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73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민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연희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라. 연희가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큰 손자가 말했어요. 그래, 보여줄게. 연희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야. 와, 멋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 연희는 사진 속 영수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엄청 보고 싶어. 그럼 슬퍼요? 아니야. 이제는 안 슬퍼.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연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연희는 홀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덕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순이만 남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죠. 영수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민서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보고 싶긴 한데 괜찮아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영수 씨, 기다리고 있어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연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연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으니까요. 영수와 연희의 사랑처럼 말입니다.